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마케팅 목표가 주어지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 어떤 캠페인을 할까? 어떤 대행사를 쓸까? 라는 실행하고부터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과거 브랜드 리더 역할이 실행을 승인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의사결정의 기준을 설계하고 성과를 책임지는 전략 설계자이자 자원 배분자로 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브랜드 전략의 본질과 이를 한 장으로 꿰뚫는 브랜드 브리프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을 짤 때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목표와 전략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5% 상승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 결과일 뿐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예산,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이라는 자원을 20군데에 50 쪼개어 분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가장 핵심적인 곳에 절반 이상을 몰아줄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전략입니다. 강연자 장유진 님이 든 캠핑 비유를 떠올려 볼까요? 작은 차에 많은 짐을 실으려면 어떤 물건을 먼저 싣고 어떤 물건을 가장 나중에 꺼낼지 고민해서 배치해야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이 부재하면 상황에 따라 혹은 위에서 떨어지는 압박에 따라 기준이 매번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분석 툴이나 마케팅 용어에 얽매일 필요 없이 다음 5가지 질문을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세요. 우리의 핵심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시장 경쟁자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고객이 우리를 선택해야만 하는 강점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결국 달성해야 할 성과 KPI는 무엇인가? 이 흐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우리의 진짜 고객은 이들인데 이 시장에서는 저 브랜드들과 경쟁하게 되네?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이걸 무기로 삼고 여기에 예산을 몰아보자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민한 전략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바로 브랜드 브리프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은 외부에 우리를 홍보하는 예쁜 회사 소개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저히 우리 내부 인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한 대비 문서입니다. 이 브리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문제 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지 본질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리브영의 사례를 볼까요? 오프라인 1인 올리브영이 단순히 매출 증대를 목표로 잡았다면 뻔한 판촉 행사만 기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세대 고객의 충성도, 약화와 앱 기반 온라인 전환을 핵심 문제로 정의했습니다. 그러자 경쟁사는 오프라인 로드샵이 아닌 쿠팡 뷰티나 무신사로 바뀌었고 자원을 집중할 곳도 현장 할인이 아닌 앱 기반 멤버십과 리뷰 콘텐츠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KPI 역시 앱 구매 전환율과 멤버십 사용자 증가로 명확해졌죠.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전략의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점은 전략 문서는 절대 길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전략은 한 장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문서를 길게 쓴다는 것은 아직 내 머릿속에서 핵심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목표와 전략을 가장 상단에 배치하고 누군가 이 한 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걸 선택하고 저 건 포기하는구나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해보세요. 전략은 대행사나 외부 파트너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외부에서 받는 순간 성과에 대한 책임도 통제력도 잃게 됩니다. 큰 그림과 방향은 반드시 우리 브랜드 리더들의 손에서 직접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브랜드가 처한 문제를 정의하고 한 장의 브랜드 브리프를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편에서는 이렇게 뾰족하게 세운 내부 전략을 바탕으로 외부 에이전시에게 실행을 맡길 때 주도권을 쥐는 RFP 작성법과 파트너 협업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